오늘은 싱가포르가 한국의 전염병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차이점과 같은 점을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같은 점은 동선 추적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했었거든요. 단지 차이점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면 무조건 검사를 하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한국 둘 다 발빠른 선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두 나라 다 공통으로 여러 가지 IT 기술을 접목해서 많은 앱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제 조치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 범위를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발빠르게 검사를 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형 빌딩들에 전부 열검사를 하고 들여보내줬거든요. 검사비하고 치료비를 전부 나라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배로 1시간 거리에 바탐하고 빈탐이라는 인도네시아 섬이 있거든요. 그런데 2월 말인가 3월 달에 치료 목적으로 입국된 게 의심스러운 인도네시아인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확진자가 싱가포르에서 생겼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폐렴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확진돼가지고 싱가포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더 늘어날까봐 그 다음부터는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가 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싱가포르하고 한국 모두 진단키트를 자체적으로 빨리 개발을 했고 각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진단키트를 사용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스 때 다행히 사망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사스 때 사망자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감염 전문 병원이 만들어졌대요. 현재 감염자가 8,014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망자는 11명이에요. 사망률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어느 일정 집단에서 감염이 폭발했다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대구 경북으로 확산이 된 거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신천지에서 확산이 되고 대구 경북으로 확산될 때 그게 그 기간 동안 계속 감염이 전파가 된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전파가 많이 돼 있던 게 31번 환자를 인해서 밝혀져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숫자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감염되어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미 감염되어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싱가포르와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싱가포르는 마스크 착용을 전혀 하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4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모든 학교와 모든 음식점, 극장 이런 거 전부 다 클로즈하는 거의 락다운 수준의 봉쇄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나중에 확진자가 조금 늘었을 때 그때도 한 70%, 80%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검사 범위예요. 한국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검사를 하잖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간호사분 따님하고 교회 다녀오신 아버님하고 확진이 됐는데 그 주변의 접촉자들은 다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도 다 검사하고 또 따님이 다니시는 병원 통째로 다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일단 자가격리를 시키거든요. 이 병의 특징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가벼운 증상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세 번째는 무증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열검사를 하고 건물에 들여보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어떤 디너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도 다들 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만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무증상인데 그 디너 파티에 참여해가지고 나머지 분들한테 감염을 퍼뜨린 거잖아요. 증상이 가벼워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낫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녔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옮길 가능성이 적지만 싱가포르처럼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가벼운 증상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옮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가벼운 증상 10명 사람들 중에서 2명이 나중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가벼운 증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10명에서 끝날 수 있는 거지만 가벼운 증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전혀 하고 다니지 않아서 여기저기 퍼뜨리면 그 사람들이 20명, 30명, 40명 되면 그 중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아파지는 사람들 확률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일터에도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리면 옆으로 퍼지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좀 덜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걸렸다 했을 때 그런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전체 다 검사를 빨리 진행시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에서 어떤 꼭지점을 그린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간 상태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지금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도 꼭지점을 그린 다음에라야 이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제외하고 일반 지역 주민 감염자들은 하루 50명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어제는 하루 20명대가 나오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라고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게 5월 4일까지거든요. 어제 신문 기사에 이 5월 4일까지 취하는 봉쇄 정책을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풀어도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날들이 이제 앞으로 며칠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봉쇄 정책 취한 지 딱 2주 되는 날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14일 동안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며칠간이 서킷 브레이커를 실시하고 나서 얼마나 감염병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싱가포르 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지역 감염 케이스가 줄어들고 있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는 사인들이 보인다라고 올렸거든요. 확진자 숫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총리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약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따로 그리고 지역 감염 따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지역 감염들을 살펴보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검사해서 찾아내서 점점 치료하고 감염을 막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감염자 수는 더 적거든요. 감염자 수가 5,000명대고 그리고 매일매일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합법 노동자가 2.2 밀리언이고 불법 노동자가 3.3 밀리언이래요. 이분들이 사는 환경도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거죠. 내가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불법 체류자들은 본인들이 체포될 걸 염려해서 증상이 나타나도 테스트를 받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의 걱정이고요. 미얀마 난민 같은 경우만 해도 15만 4천 명이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기숙사에 이렇게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검사를 하고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편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자 집을 얻어서 살고 있대요. 굉장히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서 검사하기도 쉽지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지역 감염으로 더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 경제가 다 글로벌로 묶여 있어서 어느 한 나라만 지금 빨리 회복된다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얼른 모든 나라들이 이걸 잘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거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고 더 어려운 국가들이잖아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또 전염을 퍼뜨릴 수 있는 거니까 날씨가 더워져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잘 지켜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